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허리 협착증이 보다 빨리 나았던, 보다 쉽게 나았던 환자분들의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이 본인의 허리 협착증 정도를 파악하고 내 허리 협착증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치료가 되더라도 좀 더 시간이 걸리겠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척추관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관절바로인데요. 제가 척추관절 진료만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 한약재를 넣어 추출했는데요. 이 한약재를 추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해동피라고 하는 약재가 들어있는데 나무의 껍질입니다. 이거를 몇 시간 끓인다고 해서 추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20도에서 14시간 동안 끓인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래 끓여줄 공장을 찾는데 힘들었어요. 자,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보시면 매우 진한 색깔인 걸 아실 수 있겠죠. 14시간 동안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재들이 우려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힘이 나네요. 자, 허리 협착증이 잘 나았던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낫는단 말은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매우 빠르게 일주일, 2주일 안에 호전이 쭉쭉 되었던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 수면 상태가 좋았습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잠은 깊게 주무시나요? 또는 꿈을 많이 꾸진 않으신가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느라 잠을 못 주무시지 않나요? 즉, 깊은 잠을 자고 꿈을 안 꾸고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가 적어서 수면의 질이 좋은 상태일 때 허리 협착증은 보다 쉽게 치료됩니다. 그런데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죠. 그런데 그 분들이 수면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허리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허리만 치료해요. 허리만. 수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허리 협착증이 잘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허리 협착증이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허리 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를 치료한다고 해서 쉽게 치료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생한 이유는 허리 협착증이 허리만의 병이 아니고 혈액순환, 또 혈액순환과 매우 관련된 수면, 이런 것과 연결된 총체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허리 협착증 환자분이신데 잠이 잘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면 상태를 개선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허리 협착증 환자분인데 잠이 잘 안 온다면 수면 상태를 허리 치료보다 더 빨리 개선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왜? 수면은 혈액순환 능력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허리가 협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이 잘 되면 증상이 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은 증상이 덜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증상을 못 느낀다고 해요. 그것은 수면을 통해서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을 들기가 힘들어. 중간중간 잠을 깨. 꿈을 많이 꿔.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가. 이 총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해라. 발에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최근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해라. 맨발 걷기를 한 분들의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깊은 수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면을 하게 되면서 허리 협착증 증상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기도 하고 기억력 개선이라든가 몸의 피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좋아져요. 그런데 모든 것들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개선사항이 뭐냐? 수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맨발 걷기는 수면 개선에 매우 좋아요. 내가 만약 잠을 많이 못 자는 분들이라면
맨발 걷기를 기왕이면 매일 일정 시간 동안 해주시면 정말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하면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렵고 또 발에 상처가 나고 파상풍 이런 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주저주저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께는 맨발 신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맨발 신발은 맨발 걷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구현한 신발입니다. 평소에 맨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발볼이 넓어서 발가락 근육이 활성화되고 또 밑창이 얇아서 발바닥이 자극되는 이런 맨발 걷기의 원리가 구현되면서 맨발 걷기와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맨발 신발이다. 자, 이런 여러 노력을 했는데도 나는 잠이 안 온다. 자, 한의학에서는 수면을 잘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냐?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고 했냐? 심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장육부란 말 들어보셨죠? 오장육부 중에 더 중요한 게 오장이에요. 간, 심, 비, 폐, 신. 이 중에 수면과 관련된 것은 두 번째인 심장입니다. 심장 때문에 수면이 안 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심장의 기능이 과항진돼 심장에 열이 있다. 우리가 막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죠. 밤에 열심히 운동하고 잠을 자려고 해보세요.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심장이 안정돼야 잠이 잘 오는데 심장이 과항진돼 있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항진된 심장의 기능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처방과 약재들이 뭐냐? 황련 같은 것들이 들어간 황련 해독탕이라든가 또는 치자 같은 것들이 들어간 여러 가지 처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에 과항진이 아니에요.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약해가지고 온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보내지 못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혈액이 온몸에 안정적으로 안 와요. 그러면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혈이 온몸을 편안하게 고르게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지 잠을 깊게 잘 수 있어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 심장 기능이 약해서. 그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온담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쓸 수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수면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매우 많이 연구해왔고 거기에 핵심 장기가 심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면 상태 개선에 신경 써야 되고 허리협착증이 잘 낫는 분들의 공통점은 또는 특징은 수면 상태가 좋았다. 자, 두 번째는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유독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허리를 보면 근육이 없어. 뼈가 막 드러나 있어요. 허리에 밖에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웠을 때 근육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근육이 없을까요? 운동을 안 해서?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근육이 빨리 생기고 어떤 사람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덜 생기고.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바로 소화 기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영양분을 많이 먹지도 못하거니와 설령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흡수되어서 근육이나 곳곳의 인체 기관으로 못 간다. 흡수되지 못한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근육량이 적더라.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이제 병원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세요. 이런 분들도 근육을 키우고 싶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이런 분들은 뭐를 개선시켜야 될까요? 약한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자, 이 적은 근육량에 또 뭐가 문제냐? 척추의 퇴행이 빨라져. 뼈하고 근육들이 함께 척추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근육이 없다 보니까 뼈만으로, 디스크만으로 척추를 지탱하다 보니까 퇴행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척추가 어때요? 모양이 이 버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못 버티면 굽죠. 그래서 척추의 모양이 구부러지는 변형이 오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야, 소화 기능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의외로. 근데 제가 보니까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소화 기능이 좋아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발 걷기나 맨발 신발 이런 걸 활용해 보세요. 소화 기능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한의학에서는 아까 수면은 심장이라 그랬죠. 소화 기능을 간, 심, 비, 폐, 신 중에 비, 세 번째 있는 비예요, 비.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비장이 약한 거라. 또 비장은 뭐 그렇게 약하진 않는데 비장에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습담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봐요. 비장이 약해가지고 이럴 때 어떤 특징이 있냐? 입맛이 없어져. 입맛이. 아이고 요새는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음식 생각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젊을 때는 잘 먹었는데 요새는 더 먹기가 싫어지네요.
입맛이 줄어들어요. 자, 이거를 비기허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인삼이나 황기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물론 인삼과 황기가 들어 한약 처방 큰 도움 되겠죠. 자, 습담 뭐냐면 뭘 먹고 나면 위장이 운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위장이 운동을 안 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노폐물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나면 노폐물이 생겨. 아이고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더라. 밥만 먹으면 더 졸리더라. 더부룩하더라. 뭔가 무겁더라. 이걸 습담이라 그래. 소화기의 노폐물 습담이라 그래. 이 습담을 빼줘야 돼. 이럴 때는 창출이라든가 진피와 같은 약재들 씁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을 개선해야 될 허리협착증이 있더라. 소화 기능이 건강하면 허리협착증 증상 완화도 빨리 되더라. 소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맨발 걷기 같은 것도 좋고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은 크게 허리만 아프거나 엉치나 다리 쪽으로 허리를 넘어선 증상이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로 갈립니다. 자, 허리만 아픈 사람하고 엉치나 다리가 아픈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나을까요? 예, 당연히 허리만 아픈 사람입니다.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혈액순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허리 주변의 유착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추간공 부위만 살짝 풀어주면 허리 통증은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엉치의 다리의 저림은 단순히 허리만 치료한다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가 드물죠. 왜냐하면 이것은 엉치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허리협착증인데 허리만 아프다. 아, 빨리 나을 수 있겠구나. 자, 엉치 다리가 저리다. 아,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나을 게 아니라 그래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엉치 다리로 피가 안 가면 쥐가 나요. 그 다음에 저림이 있어요. 근데 더 피가 안 가. 계속해서 피가 안 가요.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시림을 느끼게 돼요. 시림. 두 번째는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게 돼요. 세 번째는 힘이 떨어져. 힘이. 내가 허리협착증인데 난 다리에 쥐가 나.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난 다리가 시려. 좀 더 늦게 나와. 시간이 좀 더 걸려. 난 다리에 힘이 없어. 그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런 순서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허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혈액순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혈액순환 능력 앞에서 회복하는 방법, 잠을 잘 자는 방법이에요. 발끝치기, 맨발 걷기 또는 맨발 신발. 이해 가시죠? 발끝치기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데 이것을 하루에 3분에서 10분 정도 빠른 듯이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하시면 돼요. 처음에 발끝치기를 하려고 하면 발끝이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죠. 고관절이 굳어 있으니까. 그런데 쭉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발끝이 쳐지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증상은 그래도 치료하면 잘 나아요. 그런데 진짜 안 낫는 증상이 있어요. 발바닥의 감각 이상.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낫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나. 근데 아직까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책에 보면 이것은 왜 늦게 나냐. 허리에서 신경 다발이 마미총에 눌린다. 이게 척수가 나오다가 마미라 그래서 이 말꼬리처럼 말총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세세하게 신경 다발로 갈라지거든요. 이런 부위가 눌릴 경우에는 발바닥에서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더더더더더 눌리게 되면 대소변 장애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추간공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가 협착이 있으면 이거를 측방성 협착이라고 그래요. 측방. 근데 잘 보시면 이 마미총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협착이 있으면 중심성 협착이라 그래요. 근데 측방성 협착하고 중심성 협착 중에 원래 치료가 더 어려운 게 중심성 협착이거든요. 중심성 협착은 10년 정도 더 나이 들어서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더 협착증이 심해질 때 중심성 협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다리가 저린다든가 한쪽 다리가 쥐난다든가 시린다든가 이런 거는 측방성 협착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빨리 낫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발바닥의 감각 이상은 중심성 협착이 해당되기 때문에 더 늦게 나게 돼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 중심부를 풀어줘야 되니까 척추 전체적으로 중심부의 압력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침 치료를 한 분절이 아니라 여러 분절에 걸쳐서 해줘요. 여러 분절에 걸쳐서. 그러면 도움은 되나 이게 아주 빠르게 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치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는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낫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좋아지지만 만족할 만한 건 깔끔하게 아주 빠르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이 잘 낫는 사람들 또는 잘 낫지 않는 허리 협착증의 증상들, 더 잘 낫지 않는 허리 협착증의 증상, 이렇게 여러 허리 협착증의 증상들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허리 협착증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들은 뭐냐면 허리 협착증이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낫는 시간 순서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나을 수 있다. 대신 치료도 중요하지만 집에서의 노력, 맨발 걷기나 발끝치기와 같은 집에서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허리 협착증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발바닥의 감각 이상해 또는 발이 시려. 근데 그 협착증을 치료 한 번에 낫겠다고 덤벨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되고 또는 중심부 협착이 점점 풀려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질병이다. 그래서 내 허리 협착증 증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허리 협착증은 낫는다 내가 노력하면.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